자, 이제 각 당의 지도부도 서울과 부산 곳곳을 누비면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원 유세하는 모습을 보면 지난해 총선 때와 참 상황이 달라져도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걸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지도부의 지원 유세 그리고 지난해 총선 때 지원 유세까지 붙여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 보시면은 아, 정반대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되셨습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립니다. 이 국난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 안정입니다. 맞습니다. 국난 앞에서도 국정이 혼란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난을 더 크게 만드는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부족한 것 많습니다. 때로는 오만합니다. 제가 그 버릇 잡아놓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모시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는 책임 있는 정당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쉽지 않습니다. 거대 여당을 견제할 힘이 부족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엎드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엎드려 절하는 모습,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 민주당 전 대표가 기자회견 도중에 허리 숙여 사과하는 모습,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정당이 달라졌네요. 예, 참 씁쓸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너무 많이 이겼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우선적인 예. 심리적인 부분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경기를 하면은 약자를 응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뭐 이제 강자더라도 월등하게 잘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하고 선수도 바꿔가고 또 뭐 또 다른 뭐 리그가 또 A리그에서 또 프리미어리그로 상승하고 그런다면은 좀 더 용인해 줬을 건데 그렇지 않고 저는 우리가 이제 180석 가까이 얻으면서 초식 공룡처럼 요란하면서 성과를 좀 못 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준영 부대변인이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고정 패널로 수요일마다 출연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자성의 말씀은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오만했다라든가 네. 뭐 무능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진보라고 하는 것은 늘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180석 되고 난 이후에는 과거 것을 해결하는 것에만 계속해서 집중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뭐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도 이제 와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문제도 미적미적거리다가 뭐 절충형으로 되고 말았고 이런 부분에서 개혁을 할 것은 확실하게 해주고 또 양보할 것은 또 확실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좀 결단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경우는 손혜원 전 의원의 사례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검찰개혁과 함께 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안 하고 그렇죠. 이번에 LH 사태가 터지니까 이제 또 이해충돌방지법 들고 나온 것, 이것도 뭔가 국민들 보기에는 면목이 없다. 그렇죠. 이 LH 사태도 초반에 소급입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뭐 위헌적이다 했는데 위헌적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지 국회는 일단 민심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뭐 소급입법을 했어라도 이걸 환수하겠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고 LH의 기관에 대한 구조개혁 문제도 일찌감치 했어야 되는데 시장이 불안해할 수 있다. 시장의 불안과 그다음에 구조의 개혁과 두 개 다 동시에 잡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개혁의 우선순위를 잡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석철 소장, 1년 전에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가 엎드려 절하는 모습 보셨어요. 네. 1년 만에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지금 또 너무 보궐선거만 신경 쓰고 있는 것 아니냐. 내년 대선 때는 또 정작 어떻게 할 것이냐. 자칫 이번 보궐선거 혹시 이긴다고
오만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무섭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낍니다. 분명히 어떤 이번에 보궐선거 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면 또 이제 민심이 바뀌었네, 우리에게 지지가 오네, 우리의 지지율이 더 높네, 이런 식의 또 오만한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민심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는 진영은 항상 선거 전에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네거티브를 합니다. 네거티브 하다가 안 통하면요, 읍수를 해요. 그래서 동정 여론 불러일으키고 불쌍한 모습 취합니다. 그래야 지지층도 우리를 나와서 지지를 해주고, 우리에게 분노를 표했던 분들도 그래 저렇게 잘못했다고 하니 다시 한번 밀어주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번에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선거를 앞두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뭐 여러 가지로 밀어붙였던 정책들에 대해서 다시 또 뒤바뀌는 모습 취한다? 이것은 집권여당답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시지가 상승 같은 경우도 이것도 우리가 좀 너무 높은 것 같다, 우리가 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집권여당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대변인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과거에 얽매여서 자신들의 수건 사업을 180석이라는 막대한 의회 권력을 갖고 밀어붙이기로 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오만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것, 이건 무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의 지금 모습은 오만하고 무능한 것이다, 그 모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성철 소장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네거티브하고 그다음에 읍소하고 그래도 결국은 진다. 뭐 이런 거죠. 과거의 경우로 또 보면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예. 민주당이 어려운 선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우 뭐 미래통합당이나 맞습니다.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 그래왔다. 네. 뭐 이런 또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